이유 없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할 경우는 어지러운 거에다가 구역, 구토감까지 갖고 있을 수 있죠. 저도 학생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매우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지럼증, 이 불편감보다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서 여러 검사들을 했는데 계속 정상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원래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약 먹고 쉬다 보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다 보니 지금보다 더 난감했죠. 물론 전정신경의 문제나 이석증 등 귀 쪽이 인체 평형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석증 치료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때 저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추와 흉추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차라리 단순히 체형 문제일 경우에는 교정하면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각 정보와 고유 수용 감각 혹은 고유 감각 수용체의 정보가 서로 상충되면서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인지하는 환경과 우리 몸의 근육, 근막, 관절의 움직임이 주는 정보들이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고유 수용 감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급정거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휘청했다가 다시 중심을 잡게 되죠. 그런데 뇌에서 너 지금 넘어지려고 하니까 다리나 코어에 힘을 줘 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미 넘어져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피부나 근육, 관절 등에서 외부 자극 및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뇌로 바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육과 관절, 힘줄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고유 감각 수용체가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내 몸에 다시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평소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심한 자극을 주는 스트레칭 마사지를 하면서 손상들이 누적되게 되면 이 고유 감각 수용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외부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시각과 균형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멀미할 때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흔히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이라고 해서 검색해보면 균형 잡는 훈련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운동하시는 분이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지 어지럼증 환자에게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어지럼증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잡는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로는 잘못된 자세나 충격들이 누적되면서 경추 주변에 있는 염증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 경추 주변에 미주신경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인 자율신경으로 몸의 긴장이 오래되거나 잘못된 충격이 누적되고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반응하게 되는데요. 미주신경에 잘못된 자극이 가게 되면 신호가 교란돼서 어지럼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 구역감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구토 명령을 내리는 신경 중추는 연수에 있거든요. 이 연수에는 미주신경 복합체가 같이 가깝게 있습니다. 미주신경의 잘못된 자극들로 인해서 구역 중추까지 자극하게 되고 어지럼증과 더불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구역감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죠. 혹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머리, 목을 움직일 때 계속 소리가 나는 연발음이 있지 않은지. 두 번째는 만성적인 목 긴장이나 딱딱한 증상 혹은 뻣뻣한 느낌들. 세 번째는 두통이나 후두부 쪽의 긴장. 네 번째는 머리, 목의 움직임으로 주요 증상들이 시작되거나 계속 악화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스스로 목을 자주 꺾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 여섯 번째는 주무시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한지. 평소 목이 뻣뻣하고 잘 안 좋은 분들은 경추가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경추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압박 및 스트레칭 혹은 당기는 힘들에 매우 취약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추가 이탈되게 되면서 위주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정확한 신경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이관 기능장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장관 기능장애 심한 경우는 공황장애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아니라 경추 주변의 염증들을 호전시키는 치료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풍지열 스트레칭입니다. 결국에는 후두하근 이쪽을 풀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목 뒤에 보면 이렇게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고개를 살살 돌려주면 잘 풀립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고개를 숙였다가 뒤로 제꼈다가 같이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체중으로 눌러서 막 문지르는 건 피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마사지볼을 땅에 두고 누워서 하시면 당장에 시원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지나는 신경들이 유착이 되게 되고 두통이 심해지거나 어지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으로 이쪽을 집어주시고 고개를 돌리거나 숙였다 젖혔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어지럼 증상이 너무 커지거나 목 통증이 심해진다면 강도를 줄이고 치료부터 받으세요.
여기서 변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쪽 목 뒤쪽에 여기를 꽉 집어주세요. 이렇게 근육 덩이를 손으로 짚고 고개를 앞뒤로 까닥까닥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건데 아시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양열 마사지. 측두근이 많이 긴장돼서 편두통까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측두근에 손을 대고 벌리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입니다. 이쪽 흉쇄유돌근은 부교감신경절과 경신경총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흉쇄유돌근 부착부를 한번 보시면 귀 쪽으로 붙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관련이 커요. 또한 흉쇄유돌근 아래로 경동맥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면 경동맥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불뚝 나오는 이 근육덩이 있죠. 여기를 부드럽게 꼬집어 주시고 고개를 앞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세요. 절대로 꽉 쥐어서 하지 마시고 살살 집어주시고 너무 최대 범위로 막 늘리려고 하시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주셔야 필요 이상의 범위로 늘려서 손상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네 번째, 뒷목 쪽에 다혈근이 불편할 때, 이거는 최악의 스트레칭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깨 승모근을 최대한 으쓱한 상태에서 뒤로 넘겨주는 식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으쓱 이렇게 해놓는 게 관절 범위 운동을 제한시켜서 고개가 과도하게 신전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이거 없이 계속 목이 뻐근하니까 뒤로 넘기는 걸 하다 보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어깨를 으쓱 올린 상태에서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귓바퀴 마사지입니다. 미주신경의 귀분지는 아놀드 신경으로 불리고 귀에서 균형에 관한 감각을 담당합니다.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혈류량을 조절하기도 하죠. 이런 미주신경이 귓바퀴에 빼곡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귓구멍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귓구멍의 앞쪽 이주와 귓구멍 위쪽에 이륜, 대이륜 사이에 이갑계,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피부에도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귓바퀴에서 미주신경이 많이 분포하는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어지럼증이나 이명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튜브에서는 귓바퀴를 자극하는 미주신경 마사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자극해주면 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위장 마사지. 어지럼증과 동시에 구역감이 같이 동반되는 분들은 이걸 따라해주세요. 복부 쪽에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강하게 배를 마사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손이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배에다가 누르고 배 쪽에 부위를 옮겨가면서 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누른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세요. 너무 꽉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미주신경이 경추, 목, 가슴을 거쳐서 복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역 중추까지 자극을 받게 되면 속이 미식거리고 구역감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를 자극해서 미주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저도 학생 때 꽤 오랜 기간 어지럼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지럼증에 대한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여러 개 만들었었죠. 그때 경추가 평소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방치를 많이 했습니다. 경추를 장시간 치료받고 다 좋아지고 난 이후에 자세를 교정하면서 겨우겨우 호전되었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경추의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안 좋은데 왜 평소에 괜찮다라고 느끼냐면요. 본인이 안 좋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운동 범위를 다 제한해놔요. 본인이 아프지 않을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에 잘 적응해요. 통증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안 좋지만 평소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편하기 딱 경계 이전까지만 유지하다가 어떤 충격이나 이벤트가 걸리면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막상 어지럼증이 나오고 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거죠.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어지럼증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치료되겠지 라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려져 있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지럼증 증상의 절반까지는 3개월 안에 좋아져도 그 나머지 해결하는데 곱절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위쪽에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계속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나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의학으로 치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